21대 총선이 이제 반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지만 어떻게 결론 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데다가 지역구 축소를 두고도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오늘은 선거법 개정안 쟁점을 살펴보고 처리 전망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먼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현재 여야 4당이 합의했다고 하고 있는 이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권윤수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개편안을 토대로 지난 20대 총선에 적용해봤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는 원래 선거 결과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09석으로 13석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당은 실제로는 123석에서 107석으로 16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8석을 확보했던 국민의당은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60석으로 22석이 늘고 정의당은 기존 6석에서 14석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안대로라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다당제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를 28석이나 줄여야 돼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합의한 여야 4당 안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선거법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선거법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타협이 안 될 경우를 감안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의 공조체제 복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법 개편이 지역구 축소와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최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기한 의원 정수 확대가 선거법 개편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혁과 의원 정수 확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당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과 관련한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권윤수입니다. 네, 현재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보셨는데요. 뭐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통해서 토론 중간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먼저 지금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 이 자체에 대해서 각 당의 그 간략한 평가와 그다음에 처리와 관련된 입장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졌죠. 네. 그러니까 사회 각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보다 직접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가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은 민심이라고 봅니다. 네. 시대적 필요성이고요. 네. 그래서 선거법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은 것이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후에 여야의 협의와 합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기대 난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기는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떠신지요? 예, 선거법은 각 정당이 선거를 치르는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지난 총선 역사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서 공부를 해봤더니만 네. 독재 시대 이외에 여야가 합의 처리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당이 여당이었고 다수당이었을 때도 당시 소수 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네.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선거법 통과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선거법이 다루어져야 할 때이고 특히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1, 4분기 때 유례 없이 IMF 이후에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시현을 하고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치는 이때 민생을 더 살펴야 할 이때 국회의 주요 이슈가 선거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네. 보다 좀 합의 가능한 그런 범위 안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일방적인 선거법 처리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후에 이 문제는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김성훈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선거법 개정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거법 개정이 여야가 필요로 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현재의 정당 구도의 판을 바꾸는 그런 급진적인 선거 제도가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다 다양한 의견의 여론 수렴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선거 시스템 네. 그런 걸 같이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안은 특정 정당의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선거법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과연 동의할 만한 그런 법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 전에 김영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가 더욱더 진지한 고민과 합의 처리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이제 전면적이지 않고 50% 정도 해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제 명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도입이 되게 되면 좀 큰 틀에서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틀에서의 변화가 생기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생각을 가진 뭐 소수 정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원내 진출할 수 있는 방법,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방식이 확보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소수 정당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입이 사실은 다른 것들도 뭐 의석수 줄이는 것들도 바로 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느 수준에서 도입할 것이냐는 차치하고 네.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투표한 투표 결과대로 우리 유권자가 지지하는 비율대로 의석수를 만들어 달라. 네. 그리고 이것은 옳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이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 제도를 만들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다양성을 반영한다든가 네. 민의의 그 반영 비율을 높인다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제도가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숙해 나가는 네.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은 유권자의 한 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왜곡된 대표성을 조정하는 방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도입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예. 거군요. 김성훈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민주주의의 선거는 그 직접 선거 제도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후보, 내가 원하는 정당에게 표를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내가 원하는 정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기본적인 산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국회의원 300명 의석 곱하기 당 지지율 빼기 지역구 당선자 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구에서 당선자 수를 많이 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적게 가져가게 돼 있는 산식입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곱하기 0.5를 하게 돼 있는데 A정당,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정의당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A정당이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을 5석을 얻고 정당 지지율을 10% 얻었어요. 그러면 지역구 의석 5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무려 13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총 18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고 여기에 자녀 의석 배분 때 또 A정당, 정의당과 같은 곳에 의석수가 더 배분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정당 지지를 표시를 했을 때 내가 표시한 정당이 보다 많은 득표를 해서 그 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걸 희망합니다. 그러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만 해도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특히 베네수엘라, 경제가 폭망해도 정권만 살아남아 있는 그 베네수엘라에서 집권을 하고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채택했던 그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소수 정당의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해서 네. 그 정당과 여당이 연대해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이라든가 이런 야당의 세를 무력화시키는 네. 그래서 본인들의 의도대로 각종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의 하나의 선거제도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네.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두 분은 양대 정당에서 나오셨고 이 정의당이나 소수정당에서 아무도 안 나오셔서 제가 그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신 말씀에 따르면 소수정당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원내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 이중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금 미리 이 산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이 다른 소수정당 들으면 우리는 우리 목소리 내로 국회에 들어가는 거지 이 정부 여당 이중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기본 입장은 그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을 해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정의당의 입장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른 노선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심상정 대표도 사과를 하셨지만은 심지어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네. 정의당은 민주당과 똑같은 논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테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희망하는 선거법, 선거 제도가 어떤 것이냐 다들 궁금해하실 건데 네. 이런 시스템으로 의석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늘 이 체제 하에서 당선된 민주당과 또 타 야당이 연대를 한다면 그러면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정권의 정책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인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발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주당도 손해보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예. 그런데 속심에 진짜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이걸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게 분명하시죠? 손해 보는 게 의석수가 분명하죠.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안을 가지고 지난 선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네.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김상원 의원님께서 지지하는 비율대로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옳은 선거제도라는 말씀을 취지를 하셨거든요. 네. 저희는 그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 중에 거대 두
여야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석은 거대 여야 정당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죠. 네.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조금씩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민의가 정상적으로 대변되고 다수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그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고 네.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소수당의 의석이 늘어나겠지만 그 소수당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여당이 유연해져야 되고 네. 정책이 수용성이 있어야 그들이 동의해 줄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이 결국은 정치의 발전을 기여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라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성원 의원님,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지금과 같은 극한 대립은 좀 줄어들고 정말 여의도에서 이제 서로 소수 정당이 때로는 뭐 야당 얘기가 맞으면 야당 쪽하고 힘을 합치고 때로는 여당 의견이 맞으면 여당하고 예. 의견을 같이 하고 하는 형태로 좀 더 정치다운 정치가 좀 유연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현실은 이때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은 선거법도 있지만 공수처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정당들을 같이 연대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네. 이 선거법을 통해서 소수 정당들이 유리해질 수 있는 선거 체제를 가지고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역학적 구도가 저는 있었다고 네. 분명히 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저는 가만히 됐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선거에 부합되지 않는 그 선거 제도에 동의를 하실 것인지 네.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선거 체제에 동의를 하실 것인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지한 고민이 선행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급하게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바로 본회의장으로 직결하고 직행하고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과 다른 타 야 3당이 공조를 하면 통과시키는 의결 정족수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선거법을 이렇게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감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저는 의도가 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시작은 그런 그 공학적인 네. 어떤 설계를 가지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 정치 평론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0이다. 수정 없이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시고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 여당 입장도 그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민심을 수용하는 입장을 늘 여당은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을 끊임없이 설득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오게 만들고 합의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여당의 몫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을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패스트트랙 안도 나경원 대표의 도장이 찍혀 있는 합의안에서 출발한 것이다라는 것을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충돌하는 거는 뭐 확인을 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의원 정수는 유지하고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를 의석을 확대하자는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이 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현재 의원 정수는 늘리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길지 않은 의정 활동 기간이지만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500조가 넘어가는 시점인데 네. 그러면 의원 1인당 1.5조 이상의 예산을 다뤄야 하거든요. 네. 이것도 너무 크고 그리고 제가 농해수위인데 농해수위 산하기관만 해도 한 50개나 됩니다. 네.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아서. 네. 그러면 의원 1인당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는 필요한 시점으로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국민들의 의식과 동의를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국민들은 지금 이 국회가 300명도 많다. 네. 그렇게 국회의 지위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신뢰를 못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는 네. 국민들에게 돌맞을 소리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고요. 네. 우선 국회가 모범을 보이고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의원 정수는 묶어둘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가 20년 이상 진행되고 상당히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해 가는 만큼 지방자치제와 국회의 기능의 분화와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네. 현행 선거제도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찾기 이전에 갖추어진 선거제도거든요. 네. 단체장들이 다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지금처럼 그대로 다 유지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요 때문에, 이번 예. 네, 정수 문제는 다음 이제 추후에 짚어볼 문제이기 때문에요. 김성훈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이 의원 정수 확대가 아니라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지금 예. 말씀하시고 계신데. 김영근 의원님과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네. 이번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28석을 늘리는 겁니다. 네. 저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유권자께서 직접 그 사람의 이름에다가 기표를 해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 내가 한 표를 행사했을 때 누가 당선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당대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당대표가 선택한 비례대표가 당선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마는 직접 선거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 나는 이분을 직접적으로 선택하고 싶은데 당대표가 선택한 비례대표, 이때까지 밀실공천 또 불미스러운 금품수수 등등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고 지금 시대상에 맞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네. 오히려 비례대표와 같은 그런 전문가는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도 많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천과 관계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던 그런 비례대표, 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테러범이나 또 국가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당대표가 지명하면 그 사람도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은 과연 국민이 동의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네. 판단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격적으로 늘리는 선거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 덧붙여서 아까 이제 김영건 의원님께서 이번 선거법과 관련해서 나경원 대표가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이지 네. 이 선거법에 합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야가 더욱더 진지한 어떤 그런 협상 테이블을 갖고 저는 좀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좋지 않겠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뒤에 또 이렇게 논의하면서 나오게. 제가 한 가지 네. 드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직접 선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권자에게 직접 투표하든 정당 명부식이든 정당에 투표를 하든 네. 그것은 직접 선거이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네. 정당을 믿고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고 그 정당에서 절차에 거쳐서 추천한 사람을 의석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를 그 지역구 의석과 다른 직접 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네.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OECD 국가 37개국 중에 32개 나라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개 나라는 전적으로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의회를 100% 구성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이해를 좀 더 전향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빨리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지금 현재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있다고 보십니까? 이때까지 민주당과 또 야 3당이 보여준 그 행태라면은 저는 일방적인 통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김영건 네. 의원님과 같이 합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문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청와대에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느냐? 그 어떤 분도 청와대에 반기를 들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그런 잘못 아시는 상황에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이 선거법을 주도하고 또 동기부여를 한다면 자신의 의견과 소신에 다르지만 따라갈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는 대다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OECD 국가 중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다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좋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선례가 드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들께서 소상히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이라든지 또 국민들께 소상히 선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네. 다만 단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만 국민들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인식하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드라이브 걸면 이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이건 청와대 의지라기보다가 네. 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네.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청와대하고 늘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고 의견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부분을 선거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네. 여야의 합의에 달렸다.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1야당은 책임 있게 이 논의 테이블로 나올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국회가 그 파행적인 모습을 유지하지 않고 합의하는 좀 이렇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개정안을 보면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석패율제 같은 이런 새로운 뭐 계획을 할 수 있는 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제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것들이 제도들은 실제적으로 규정도 안 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추천했던 제도고 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논의돼야 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그 미세 점검들이 덜 이루어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네.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시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 특별히 하나만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한 지점인데 이 개정안에는 좀 반영이 안 돼 있다 싶어서 김영건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정안을 보면요,
민의도 반영하고 그러면서 의석수도 그 300석 이내로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 어렵게 겨우겨우 안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굉장히 그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권역별 지금 이제 권역별에 대한 부분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우리 영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야가 함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그 이루어져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제대로 논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와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은 이 전체적으로 뭐 부분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그 대폭하거나 거의 개정안 자체를 폐기하고 다른 논의를 더 진행해야 된다고 보시는 쪽이시죠? 큰 줄기가 지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 네. 격가지를 일부 수정해서 합의 처리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10%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조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 허술하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민주당과 야3당이 같이 공조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선거법을 가지고 자꾸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은 선거를 치르는 정당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등등의 사례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아쉽지만은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자라고 한 것이 이때까지의 전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과연 선거법에 있는 것인지 네. 지금 국민들께서 무슨 선거법에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지금 그 벼랑 끝에 걸려 있는 그런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기업 또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그 대학생들 뭐 많은 분들이 경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분들께 우리가 선거법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네. 그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네. 한번 판단을 해볼 때가 됐다. 네. 그럼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면 뭐 지금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의원 정수 늘리는 거는 도저히 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 7년 조금 넘게 생활해 보니까 국회는 기본적으로 싸움판이 되기 쉬운 장소예요. 네. 각 정당의 이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또 각 의원들의 소신이 다르기 때문에 네. 늘 정쟁이 끊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국회의원 숫자를 10% 더 늘렸다. 국민들께서 지금 국회의원들 세금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오명을 싣고 싶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의원 정수 문제는 지금 늘리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오늘 그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수 300명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10%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 룰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파적이고 정당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 방식을 다룰 것이 아니고 네. 국민들께서 어떻게 정당을 바라보고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선거법을 다뤄야 된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상정 대표가 의원 정수 10% 늘리자고 말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제시했던 조건이 세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300명의 의원이 쓰는 세금은 동결하고 그 330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출되는 비용은 동결하겠다. 그 대신 10%를 늘리자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뭐 나경원 의원도 여기 동의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복지도 그렇듯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줬다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의원을 줄이려고 하니 도저히 이 동의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 한 발도 못 나갈 것 같으니 그렇다면 타협안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구 의원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연관이 있고 네. 그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제도를 성숙화시키는데 장을 더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 발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을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인들의 밥그릇 뺏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여야가 합의하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자 그러면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네. 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네.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역구 의원을 줄이면서 비례의원으로서 대표성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정치의 개혁을 하자라고 여야가 협의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당내의 이견들은 빨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합의를 해야 그런 방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선상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논의는 현 시점에 가능하지도 않고 네. 심상정 대표가 얘기했는 것은 심상정 대표의 의견이지 여당의 의견과는 무관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계신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네. 지금 민주당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한 당에 계신 두 다른 파가 반대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이런 입장이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네요. 증원에 대해서는 제가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네. 굉장히 그 산식이 복잡합니다. 의석수를 배정하는. 그래서 의석수를 고정해놔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석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던 나라에서 나타났던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의석수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심상정 대표만이 아니고 조국 사태가 한참일 때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국회의원 의석수의 정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네.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저는 그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조국 사태 수습을 위해서 다른 야당의 공조가 필요하니까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의석수 정수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건 의원님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선거제에 대해서 소신도 분명하시고 또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현재 여당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원칙을 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들의 여러 가지 합의 과정을 통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네.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범위를 한정시켜서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그러면 뭐 정리를 하자면 의원 정수 확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뜻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물론 반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바른미래당 사정도 그러니 이것은 뭐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민들이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싸늘한 시선으로 보고 예,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국민 설득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그렇게 정리한다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훈 의원님 방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정치가 힘든 산이지만 그 싸우면서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1야당이 뭐 입장은 있으시겠습니다만 무턱대고 이게 선거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예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또 많은 선거법을 개정하고 또 다른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도 계신데 그분들 눈치는 또 안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두 팀이 대표적인 대표 선수 뭐 소수 야당 뭐 정당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일 큰 정당 둘인데 대표 선수 한 명을 합의도 안 하고 게임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 다 사실은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끝으로 이 국면 정리 국면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룰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번 말씀 들어보시죠. 김상훈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현행 공직선거법 24조를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의 의석은 선거를 1년 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 의석을 조정하는 시한을 지금 놓쳤어요. 네. 근데 그걸 다시 번복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다시 이제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현행 선거법상 그렇게 할 타이밍을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소수 정당에게 무리하게 의석을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 또 비례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 그런 걸 고려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의 제1야당의 한국당도 참여를 해서 합의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현행 의석 수를 유지하되 253석 지역구 의석은 조정이 여의치가 않다면 그대로 두고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면 나머지 47석을 갖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시범 실시하는 것은 어떻겠나. 네.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정치가 먼저 국민들 앞에 보다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처럼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아서 아무것도 합의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만 반복만 된다면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선거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의되어온 논의한 결과만큼 네. 이 시점에서 매듭 짓고 또 시행해 나가고 필요한 것은 또 다음 사람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생산적인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선거법 논의에 있어서 정말 그 자유한국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 있게 이 논의의 당사자로 임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례의원 수를 오히려 줄이자라든가 의석수까지도 줄이자라든가 이런 얘기는 논의를 안 하겠다는 속내로밖에 읽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미세 조정해야 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이 독주로 처리해야 할 내용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셔서 국민에게 신뢰가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네. 한 가지만 첨언하면 국회를 슬기롭게 운영하는 하나의 그 팁이 있다면 여당이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여당이 양보할 때 원만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내놓고 논의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합의 과정이 아니고 강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늘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네. 또 절충적으로 여당이 양보할 수 있을 때 국회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그런 부분을 당 지도부나 청와대에도 네. 좀 한번 진지하게 좀 의견을 개진하시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토론하면서 제가 느낀 소회는 우리 지역의 두 분 의원님들 정도의 마음의 자세라면 선거법에도 쉽게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오늘 동시에 말씀하셨지만 두 분 다 동시에 국민의 눈치, 국민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당에서 논의를 진행하실 때도 제발 국민의 눈치 좀 보고 국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어려운 문제 두 분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